5월 2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클럽을 0시부터 3시 30분까지, 트렁크 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하였거나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2명입니다. 다만 오늘은 예외적으로 0시 이후 확진 환자의 발생 상황을 긴급하게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용인 지역에서 확인된 29세 확진자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진 환자 본인과 안양의 지인 1인 이외에 오늘 0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현재까지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현재까지 총 1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오늘 0시 이후 발생한 13명 가운데는 확진 환자의 직장 동료 1인과 클럽에서 접촉한 12명의 확진이 확인되었고, 이 가운데에는 외국인 3명과 군인 1명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진 환자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다시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방역당국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상황 통제를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방역당국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에 따라 행동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일 지난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새벽에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킹클럽을 0시부터 3시 30분까지, 트렁크 클럽을 1시부터 1시 40분까지, 클럽 퀸을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방문하였거나 이와 동선이 유사할 경우에는 절대로 외출하지 마시고 집에 머물며 증상을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시는 경우는 집으로 귀가해서 증상을 관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인근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해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오후의 방대본 브리핑에서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범정부 지원단은 그간 제기됐었던 기업과 전문가의 요청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완치자의 혈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혈장 치료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의 혈장을 채취하여 다른 환자에게 항체를 직접 공급하는 치료법입니다. 정부는 의료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에서도 연구용 혈장 채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혈장 채열 장비가 부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혈장 성분 채열기를 임대하여 혈장 채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 승인 등을 통해서 연내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효능 평가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시설 BL3를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생물안전시설 현황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 등 28개 시설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정부는 BL3 연구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민간 기업이나 연구소 등의 수요를 검토한 이후 BL3 운영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내에 생물안전연구시설 민간 지원팀을 구성하여 수요를 접수하고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유관기관 합동조직으로 확대 개편하여 더욱 신속하게 기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향후 치료제 백신 개발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6월 초까지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침방울을 통해 전파되므로 특히 우리의 일상 속 음식 문화에서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방역 조치들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간 우리가 식사할 때 찌개와 반찬 공유, 공용 수저통과 양념통 사용, 종업원과의 밀집한 테이블 배치와 같이 코로나19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전한 음식 문화 정착을 위하여 개인 용기 사용, 덜어먹기 등 식사 중 개인 위생 실천 사항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농림부 주관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준수되는 가운데 외식 소비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국민 캠페인 슬기로운 외식 생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정부, 지자체, 외식단체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외식 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외식, 소비자 단체 등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48번째 어버이날입니다.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계셔서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는 분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일부 시설이나 병원에서는 유리나 비닐 천막 등을 활용해서 가족들이 만날 수 있도록 새로운 면회 방식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면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처럼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는 쉽지 않겠으나 전화나 영상 통화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의 안부를 자주 살피고 가족의 정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한 생활 속의 거리는 유지하더라도 마음속 거리는 더욱 가까이 해서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저희가 의료 체계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상생활과 이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확진 건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상당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밀접 접촉이 이루어진 시기 자체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기 이전입니다. 이 질병의 특성이 접촉이 일어나서 위험에 노출이 되고 감염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증상이나 확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역 당국과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뒤를 쫓아가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러한 한계를 근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산발적인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들어갈 때 이미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 거리두기로 들어갔을 때 계속적으로 산발적인 감염들은 생겨날 건데 그거를 국민들의 협조와 저희 방역 당국의 노력을 통해서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로 유지하는 게 목표이고 만약에 그 유지가 어려운 정도로 감염이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 언제든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한 개의 사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일일 평균 환자 수의 숫자와 저희가 그 당시에는 50명 이하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파악할 수 없는 환자의 퍼센테이지가 5% 그리고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집단 감염의 수나 규모가
굉장히 큰 경우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행할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겠다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설명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저희가 계속 통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결과를 국민들께 알려드리고 결정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